2025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로봇 산업이 2026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 시장을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텐베거까지 나왔던 로봇 주식이었는데요. 과연 2026년에도 그 텐베거의 주식이 나올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1부 수업에서는 시장의 또 전체적인 흐름과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주도주 그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잡아봤다면 2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은 저만큼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제가 또 가장 산업 전시회도 많이 간 산업이고 기업 탐방도 많이 간 산업이 또 로봇 산업인데, 특히나 2025년은 로봇의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월부터 1년 내내 로봇을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 채널의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신 주제가 로봇이었어요. 그만큼 로봇을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더 다룰 만한 게 있을까 싶지만서도 지금 2026년부터의 로봇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6년 관점에서 지금 또 제가 현 시점 이 로봇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의 결론은 우선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로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투자의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변동성도 훨씬 커질 수 있고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2026년부터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6년이 어떠한 한 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원년이에요. 이제는 진짜 로봇의 끝판왕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연구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꿈과 희망을 품고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시기가 이제 좀 끝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시기가 아닌 이제는 진짜 실체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증명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다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중에서도 어떤 주식을 내가 찾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대감, 기존까지 꿈과 희망을 품고 마구마구 올랐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새롭게 그걸 증명하고 실체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많이 쏠릴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생각해요. 주가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실적과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이 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반대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크면은 그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돈도 잘 버는데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크다면 그거는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가 그러하죠. 실적이 미쳤어요. 역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데이터까지 있냐, 코스피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전망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메인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렇게 기어갈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가 독보적으로 올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는 규모 자체가 사상 최대고 이게 단기간에 깨질 만한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건데, 로봇은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작년에 진짜 막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그 원인이
1번 실적, 2번 기대감. 무엇 때문에 작년에 로봇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사실상 기대감이 대부분이었죠. 기대감. 지금 당장에 돈을 잘 벌고 있진 못해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왜? 로봇 산업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상 최대, 인류 역사상 최대로 큰 시장으로 가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피지컬 AI라고 하는 등장과 함께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그야말로 글로벌 시총 1등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되겠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 못 벌어요. 적자예요, 적자. 작년 1, 2, 3분기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 회사에다가 지금 시총이 거의 9조예요, 9조. 아니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시총이 9조가 말이 되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그게 지금 로봇이란 말이에요. 삼성을 등에 업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충분한 입지를 잡겠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 기대감이 바뀝니다. 너 진짜 할 수 있어? 너 진짜 돈 벌어? 너 증명해봐. 실적으로 보여줘. 점점 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우리 눈앞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여지지 않고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엄청난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이게 공장에서부터 실제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뭘 볼까요? 떼돈 버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오히려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던 만큼 이게 반대로 돼서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게 투매가 나올 수 있다. 대량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대감이 컸던 쪽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올해부터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처참하게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올해부터는 증명의 시기라서. 실제로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기로의 노일 2026년. 올해의 로봇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상반기는 각종 모멘텀 기반 기대감과 조정이 반복되는 흐름을 예상한다. 하반기는 로봇의 초기 양산 적용 결과들이 나오면서 환멸의 계곡 또는 양산 확대기 진입 등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점차 휴머노이드 양산의 시기와 규모 등 숫자가 구체화가 되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상상의 회로를 마구마구 펼치면서 앞으로는 로봇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어감에 따라서 야 꿈 깨! 야 정신 차려! 뭐야 꿈이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꿈을 꿨구나. 현실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등골이 싸해지면서 큰일 났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는 그 공급망의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서 이 진짜 배기 기업들이 선별될 거다. 그래서 로봇은 올해 큰 파도가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어떤 기업한테는 쓰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기업은 그 파도에 올라타서 쭉쭉쭉쭉 뻗어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체가 뭡니까? 제일 단순하고 제일 직관적인 건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죠. 실적. 너 진짜 돈 벌어? 내가 로봇은 잘 모르겠어. 근데 너 로봇 한대네. 그걸로 너 돈 벌어? 아 벌어. 그럼 넌 됐어. 괜찮아. 너 잠깐 저기 있어 봐봐. 야 너 일로 와봐. 너 돈 벌어? 마치 제가 어렸을 적 학원 끝나고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동네에 노는 형들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뒤져서 나오면 100원 한 대야. 돈 있어 없어? 야 돈이 없어도 막 끌려가고 돈이 있으면 털리고 그냥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점검과 증명의 시기가 올해 크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적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실적을 못 버는 회사가 계속 적자 이어지면은 사람들이 지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이 못 버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벌거든. 얘는 내가 진짜 나중에 돈 벌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샀는데 얘는 계속 못 버네? 그 와중에 다른 회사들은 돈 버네? 이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 A라는 회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B, C, D, E 다른 회사들 다 돈 버는데 더 이상 A를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A를 팔고 B를 사고 C를 사고 D를 산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적자인 회사가 단순히 그냥 꿈과 희망의 회로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던 회사들은 단단히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이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관점인 거죠. 물론 시총은 1등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분기로도 아직까지 1, 2, 3분기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적자란 말이에요. 이게 2023년, 2024년, 201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면 이때부터는 투자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6년 1, 2분기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시총이 큰 회사들이 은근히 돈 못 번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5년 연속 적자예요. 심지어 작년도 분기별 영업이익이 싹 다 적자란 말이에요. 싹 다 적자. 돈 못 벌어요. 근데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시총 1, 2등을 막 다투고 있어요. 그나마 로보티즈는 돈 벌어요. 그게 다행인 거죠.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에는 거의 작년 대비 4배, 내년에는 거의 뭐 8배 이렇게 성장할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분기별로 들어와도 따박따박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와장창 무너질 만한 회사는 아니겠구나. 좀 지켜볼 여지가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숫자가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실체라는 게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실체라는 게 실적도 실적인데 수주. 너가 그 단순히 연구개발만 하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돈이 찍힐 거야. 돈이 찍힐 것에 대한 수주 계약이 나와야죠. 지금 당장 돈 못 벌어도 돼. 근데 앞으로 너가 벌 것이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믿고 기다릴게. 그런 게 특히나 또 부품단에서는 그게 또 중요하죠. 올해부터 막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이제 막 생산한다고 하는데 너가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한테 부품 납품해서 돈 벌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임마 돈 버냐고. 돈 못 벌어? 그러면 됐다 이거야. 돈 벌 계약을 했어? 계약서 내놔 봐봐. 수주했냐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지켜봐 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여줘. 계약으로 보여줘. 보여줘. 증명해줘. 보여줘. 증명해줘. 요게 이제 2026년에 로봇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너가 정말 실적 나와? 계약을 따냈어? 수주를 할 거야? 이건 진짜 최소한으로 우리가 검증하고 따져봐야 된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위해서 더 이상 기대감, 부푼 꿈과 희망만을 가지고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기업을 이제 좀 찾아보자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왜 주목받을까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돈을 벌고 있어요. 자동차로 돈을 벌고 있어요. 최소한 적자가 아니에요. 기본 체력이 있어요. 야, 너 주머니 까봐. 야, 너 돈 있네? 돈이 생각보다 많네? 야, 너 투자할 수 있겠네. 계속 개발해봐.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는데 기술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관절이 엄청 자유롭게 움직여 막 춤을 춰요. 머리가 막 360도 돌아가고 팔도 360도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로봇을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증명한 거잖아요. 나 기술 있어. 이거 이제 앞으로 양산할 거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LG가 이번에 발표한 로봇이 많이 아쉬웠어요. 왜? 다리가 없어. 바퀴로 굴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비교하면은 이게 맞나?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바퀴가 막 굴러가면서 움직이는데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삐걱삐걱대. 좀 느려. 막 빨래를 개는데 이러면서 막 개. 좀 아쉬워. 물론 이제 가정용 로봇 막 음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밀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현대차 그룹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정밀도보다는 좀 더 이제 양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공장이라고 이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장에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생산 라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는 그 되게 정밀한 작업들이 또 필요해져요. 근데 관절이 막 360도 돌아간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에서 한번 좀 투자자들의 시선이 살짝 알쏭달쏭한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유튜브에서 또 그런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로봇 저평가 대장주 외국인들이 지금 몰래 쓸어담고 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이제 관계.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요거였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생산 라인과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라인이 매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로봇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액추에이터, 인버터, 배터리 셀, BMS 등등등 센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저 실제로 로봇 산업전시회랑 기업 탐방도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연구개발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많더라. 물어보니까 그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부품들도 좀 구조가 비슷해. 로봇도 기본적으로 이 기계 부품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관절,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게 또 핵심인데 이런 게 기존의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구조랑 매우 흡사하더라.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으로 안 본다. 자동차 부품으로만 본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 자동차의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성장주의 밸류가 아니라 가치주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고 PER도 10배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너무 싸. 근데 이 회사들이 앞으로 점점 로봇으로 나아가고 개발하고 양산하고 돈 벌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다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변모해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막 머리 360도로 돌아가고 팔도 360도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CS에서 본 그 로봇의 주요 부품들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 로봇 사업으로 관계성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를 좀 선별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실적 또는 계약,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따내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선별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적자인 기업 이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저번에도 같이 쭉 봤지만 부품 쪽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관련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인 거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 모비스, 뭐 HL 만도, 현대 오토 에버 그 대표적인 세계 회사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센서는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배터리는 삼성 SDI 이렇게 보는 건데, 센서랑 배터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관점인 거고, 당장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랑 유통 AS 이쪽이 좀 만만하죠. 실제로 요거를 같이 공부한 이후로 셋 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현대 모비스도 지금 쭉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 추세 올라탔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HL 만도도 쭉 하락 추세 가져가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도 최근에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근데 보면은 다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HL 만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비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자동차 사업 중심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기대감 영역의 전환과 함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현대모비스도 보면은 아직도 PBR이 1배가 안 되고 선행 PER도 7배 정도 수준. 만도는 이제 PBR이 1배 조금 넘었고 선행 PER 이제 11배 정도 수준. 현대오토에버는 좀 이제 성장주의 밸류를 받고 있죠. 선행 PER 36배. 얘는 지금 싸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뭐 다른 로봇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아직은 만도랑 모비스는 시장에서는 로봇주로 보고 있진 않죠. 물론 이제 아직 로봇 쪽으로 뭔가 매출이 막 들어올 수는 없어요. 좀 길게 보시긴 해야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지금 신고가를 뚫었는데 그래도 PBR이 1배가 안 되고 선행 PR이 이제 막 7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자동차로 볼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로봇으로 보려고 할 거냐, 그러한 좀 변곡점에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을 여전히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볼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로봇 회사로 거듭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이냐,